자, 77페이지 행위 능력에 관한 내용이죠. 행위 능력은 혼자서 완전하면서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행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행위 능력자는 의사 능력자이면서 책임 능력자, 권리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혼자서 완전하면서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건 성년자가 가지고 있어요. 19세 이상자 성년자. 그럼 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다 언급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법의 태도는 제한 능력자를 언급하고 나머지는 다 행위 능력자라고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위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는 뭘 공부한다고요?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를 먼저 공부해요. 제한 능력자는 먼저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건 성년 후견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서 피성년 후견인이고, 한정 후견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서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성년자를 도와주는 자,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을 도와주는 자는 누구예요? 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을 도와주는 자는 누구죠? 한정 후견인이겠죠. 네, 이렇게 접근하고, 먼저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어떤 행위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데, 무턱대고 다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부터 얘기하면 19세 미만자로서 미성년자가 재산상 법률 행위할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그 재산상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지만 나중에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19세 미만자로서 미성년자인데요. 자, 갑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17세라고 하겠습니다. 18세로 하면 성년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8세 이상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한 자들 있죠. 얘네들은 성년 의제가 됩니다. 민법상 법률 관계에 있어서 성년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지만 성년 의제가 되니까 성년자로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거래 계약 같은 거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17세는요.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혼인할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 17세 갑이 중고 컴퓨터 매매 상인 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 컴퓨터를 매매합니다. 매매하는데 시가 50만 원짜리 물건을 얘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풀어서 500만 원에 사줍니다. 이 행위 할 때 법정 대리인 A의 동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A입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 다 살고 계세요. 중고 컴퓨터를 매매하고 있는 을이 갑한테 속은 거죠, 뭐. 그래서 뭐 저거 들고 와서 사실래요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신대요. 어머니는 편찮아서 누워 계신대죠. 얼핏 딱 듣기에는 얘가 완전 소년가장이죠. 근데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신다? 그 구체적으로 왜 안 계시냐 물어보기 참 힘들잖아요, 그거. 어머니 아버지 무슨 사이 무슨 일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셔요. 회사 가셨어. 어머니 아파서 누워 계십니다. 뭐요? 감기 걸렸어요. 몸살 나셨다고. 근데 여기서 자기 혼자 착각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어릴 때 자기도 소년가장으로 힘들게 살았던 기억에 의해서 50만 원짜리 물건을 호의를 베풀어서 500만 원을 사고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야, 인생 짧다. 행복하고 재밌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이렇게 덧붙여 줍니다. 얘도 알고 있죠. 인생 짧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받은 돈으로 뭐 합니까? 친구들 불러서 밤새 드십니다. 그 다음 날 자기 친구들 다 모아서 야, 지금까지 먹은 술병 모두 들고 나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원치 먹었냐면 499만 원어치 술 먹었어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야 되는 놈이죠. 그 다음에 남은 돈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10,000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먹은 술병을 여기 가갖고 쭉 나열합니다. 그 아침부터 이렇게 나열하는데 뭔가 시끄러워서 이 사람이 나와보죠. 나와봤더니 갑이 뭐래요? 아저씨, 이 계약 어떡합니까? 취소합니다.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말이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 버립니다. 이 취소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누구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가지고 수리를 해서 병에게 팔았고, 병은 그 사이에 또 정에게 팔았고, 정은 이 물건을 또 A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했을 때 취소권은 여기다가 행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취소에 의해서 이 법률 관계는 싹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싹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을이 이거 다 찾아다가, 이 을은 받은 이익에 이자 있으면 이자까지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측에서는 언제나 뭐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야. 현존이익 얼마요? 10,000원이야. 근데 현존이익이 10,000원인지 아니면 100만 원인지 이건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499만 원짜리 뭐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영수증하고 진짜 술 먹었다는 실물 병 갖다 놨죠? 이건 뭐냐면 현존이익이 10,000원밖에 없다는 입증 자료인 거예요. 요걸 제시하고 10,000원 드리고, 아저씨 많이 남겼죠? 이렇게 드리고 노트북 컴퓨터를 찾아서 집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이때 어머니가 벼르고 있었죠. 이놈 시키 어떻게 노느냐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빨래방망이 꺼내가지고 이제 팰라고 준비하고 있고, 들리는 소문에 노트북 팔아먹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근데 얘가 노트북 갖고 들어오죠. 그럼 어머니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네. 너 어떻게 된 거야? 친구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좀 잠들어서 연락 못했어. 그러네. 뭐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노트북 팔아먹었다는데 들고 왔고. 그러면 그 소문이 다 뜬 소문이었구나 그러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소설 같은 얘기죠. 실제로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 행위하고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둘 사이의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법률 관계도 전부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런 취소를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관계없이 이 법률 관계 싹 다 취소되는 걸 무슨 취소라고 얘기한다고요? 절대적 취소. 해보세요. 무슨 취소요? 절대적 취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취소는 미성년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야. 물론 취소 요건은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취소 요건은 완전히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취소가 되면 나머지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뭐만 주면 되고? 현존이익. 해보세요. 뭐라고요? 현존이익만 주면 되고, 상대방은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상대방도 현존이익만 주지만, 여기 뭐라고 얘기했죠? 용기 내서 살아라, 인생 짧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미성년자인지 알고 거래한 거야. 비록 이 거래가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거래다라고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나 현존이익만 주고, 얘는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주면 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싹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찾아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77페이지에 보면은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의사 능력을 객관화한 제도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법률 행위 시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그 효과는 뭐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이후의 법률 관계 싹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건 그냥 참조 설명이에요. 그래서 강행 규정,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다 강행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또 강행 규정 얘기가 나오고요. 자, 민법상 제한 능력자 제도의 유형인데, 민법상 제한 능력자 19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피한정 후견인, 이런 정도가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적용 범위 제한 능력자 제도는 재산상 법률행위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것만 좀 줄쳐 놓을게요. 재산상 법률행위에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듀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디귿의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재산 보호가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재산을 얻기 위하여 법률행위하는 경우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이 없는 제한능력자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법률행위할 때는 특별 규정이 필요하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재산상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줄친 거 그것만 좀 중요하고요. 자, 미성년자 보겠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럼 성년이 되지 않은 자를 뭐라고 부른다? 미성년자라고 한다. 자, 826조 2의 성년의제예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는 뭐로 본다? 성년자로 본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몇 살은 돼야 되죠? 만 18세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8세 이상의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성년자로 봄으로써 친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니은해 볼게요. 니은은 줄칩니다. 여기서 혼인이라 함은 법률혼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에 의한 성년의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혼이 뭐죠? 혼인신고까지 한 거죠. 사실혼은요. 무슨 미성년자가 사실혼이 있겠어요. 실제로는 많이 있죠. 기가 막힌 것들 많아요. 실제로는 16살, 17살 먹은 애들이 혼인신고도 못하고 애기는 또 생겨갖고 애기는 또 키우고 있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게 그런 게 내 눈에만 보이는가 보구나. 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런데도 혼인 못합니다. 18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특별한 어떤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15살, 14살짜리도 임신해서 또 혼인하고 그런 결과가 생길까 봐 이걸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18세 이상으로서 이때 혼인은 무슨 혼만 얘기한다 그랬죠? 법률혼만 얘기한다. 니은을 다 이제 줄을 쳐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성년의제에 의한 효과는 민법상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은 공법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성년의제의 효과요. 자, 그다음에 성년의제 받은 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별짓 다 합니다. 어린 것이. 그래서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변동이 없다. 자, 이 조문은 뭐 이제 가볍게 볼 조문인데 이거예요. 18세 된 자가 혼인을 했어요.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성년의제가 되죠. 그럼 자신이 한 법률행위가 자신에게 손해가 생긴다? 그럼 다시 이혼해버리면 미성년자가 돼버리죠. 그럼 그 법률행위 취소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건 거래 안전을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의제 된 자가 정상적으로 19세가 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성년의제의 효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행위 능력이에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권리만 없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명한 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다음 항목에 나올 겁니다. 제2항에 전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뭐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140조의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지금 우리 제한능력자만 보고 있죠.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그 대리인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도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추가적으로 봅니다. 니은에 한번 볼게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다.
이후의 법률관계 모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되었다면 그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니까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 니은은 다 줄쳐놓습니다. 디귿도 줄쳐놓습니다.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자, 그럼 뭐 비읍으로 갑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의무에 관한 입증 책임이에요. 제한 능력자의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동의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누가 입증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입증 책임권자를 따질 때는 가만히 놔두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대요. 미성년자 17살 먹은 놈이 법률행위 했대요. 얘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얘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친권자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해놓고 아저씨 저 나이 어리니까 취소할래요 라고 하면 얘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야, 너 그때 아버지 동의서 갖고 왔잖아. 그 이야기는 누가 할까요? 갑이 저 아버지 동의서 그거 무효니까 취소할래요 라고 할까요? 저 나이 어리니까 취소할래요 라고 할까요? 나이 어리니까 취소할래요 라고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건 누가 제시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취소하려고 할 때 갑이 취소하려고도 안 하는데 너 법정 대리인 동의 있었다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갑이 취소한다고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얘가 그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얘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현존이익의 범위다라고 해서요. 현존이익이란 원형 그대로 또는 형태를 바꿔 남아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물품 구입비, 치료비, 학비,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현존이익이지만 음주, 도박, 사행행위, 영화 감상, 오락 등 즉 단순한 소비 활동에 포함 소비 활동에 지출한 돈은 현존이익이 아니에요. 자, 우리 현존이익을 준다라고 할 때 현존이익 이거는 이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박스 주고서 미성년자가 뭘 팔아서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썼다가 나중에 취소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취소한다. 여기서 쓴 돈이 현존이익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현존이익인 경우엔 취소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 거고 현존이익이 아닌 경우엔 돌려줄 필요 없겠죠. 그럼 반환해야 될 금전이 얼마냐라고 하면 현존이익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존이익은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판례가 지금까지 이 부분은 현존이익이다라고 판시해 놓은 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현재 여기 한번 보세요. 미성년자는 학생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학생, 물체, 잔치야. 학생은 뭘 가지고 잔치해요? 술 가지고 잔치해, 물체 가지고 잔치해. 물체 가지고 잔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적고 뭐라 그랬죠? 학생 물체 잔치. 이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이게 뭔데요? 현존이익이에요? 예? 학생 물체 잔치죠? 예. 이건 뭐야? 학비. 이거 뭐죠? 생활비. 이거는 물품 구입비. 이거는 채무 변제비. 이거는 잔금. 이거는 치료비예요. 자, 다시. 요것들은 다 뭐다? 현존이익이다. 그럼 여기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뭐에 얼마 썼고 뭐에 얼마 썼고 뭐에 얼마 썼고 했을 때 돌려줄 돈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학생물세 잔치는 다 골라내야 되죠. 그건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유흥비로 썼다, 밥 사 먹었다, 이건 현존이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여기 안 들어가면 현존이익 아니에요. 그건 돌려줄 필요 없어. 여기는 얘 499만 원어치 술 먹었죠. 그럼 현존이익이 잔금. 현존이익 없지. 잔금 10,000원만 있지. 술 먹었다며 술. 그럼 현존이익 아니잖아. 현존이익은 이게 현존이익이라며. 현존이익 뭐만 있어요? 잔금 10,000원. 지금 여러분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못된 짓 했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심리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못된 데 다 썼으니까 이건 돌려줘야지가 아니에요. 얘를 징벌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술 먹었죠? 못된 짓 했어 안 했어? 미워 안 미워?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항상 이걸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성적으로.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된다고. 이성적으로. 아시겠죠? 미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못된 짓에서 저런 찌찌찌 그러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현존이익은 이것만 현존이익인 거야. 이거 수업하고 나면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술 쳐 드신 것까지 보호해야 됩니까? 누가 보호한대? 이게 무슨 보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현존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정해놓은 거지. 얘가 도덕적으로 잘했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재산 거래 관계에서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거 어린 녀석이 이렇게 술 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상의 거래 안전까지 헤쳐가면서 얘한테 무슨 뭐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현존이익 가렸지. 보여요? 저쪽엔 보여요? 현존이익? 이거 보이면 내가 살 빠져서 그래. 자, 다시 한번요.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네, 현존이익 뭐라 그랬죠? 학은 뭐예요? 학비, 생활비, 물품 구입비, 채무 변제비, 잔금, 치료비. 요건 현존이익이에요. 박스 문제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건 다 현존이익으로 돌려줄 금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지만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란 얘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했지만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혼자 했지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했지만 이거 완전히 유효인 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이건 뭐야? 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완전하고 하려면 허우대만이라도 좀 멀쩡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유, 대만, 근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우대는 근사해 보이는데 말 시키면 꼭 취한 놈 같이 이상하게 말하는 애들. 뭐 미성년자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좀 암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미리 허락을 받은 행위예요. 여기서 허락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재산 처분의 허락, 그 다음에 영업의 허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한책임사원이다라고 해서 이건 뭐 무한책임사원은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 있다 그러고 이건 좀 자세히 보고 이거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종류만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유언이죠. 유언입니다. 몇 세 이상일 경우에 17세 이상인 경우에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고 이 유언은 완전히 유효입니다.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임의 대리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만은 권리만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성년자에게 전부 이익이 되는 행위예요. 권리만 얻는다.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는 행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거야. 자, 이행해야 될 의무 이만큼도 없어요.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또 의무만을 면한다. 뭐죠? 채무 면제 받는 거, 채무 면제. 아무 조건 없이 미성년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200만 원 면제해 주는 거. 미성년자에게 재산상 손실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마스크 쓴 게 굉장히 불편하네요. 제가 내뱉는 입기나 입김이나 이런 게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 꽉 차가지고 계속해서 목을 자극하네. 그다음에 이건 뭐죠? 근로계약이에요. 근로계약. 그래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7세 미만의 경우에는 안 되고 17세 이상은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근로계약은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게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근로계약 단독으로 했으면 이에 따라서 임금의 청구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임금 청구가 소송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소송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합니다. 또 취득한 임금을 처분할 때는 원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취득한 임금을 처분할 때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일단은 자기가 노무를 제공해서 취득한 임금이 있죠. 자기가 번 돈. 이거는 무조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처분해도 유효한 처분 행위로 봐버리는 거야. 자기가 노무를 제공해서 취득한 임금만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자신이 한 법률 행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 이 취소는 완전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취소할 때도 17살 미성년자였죠. 지금 얘 이거 취소했잖아요. 팔 때도 어쩌게 팔 때도 미성년자였지만 취소할 때도 미성년자였죠. 어저께 판 행위도 미성년자가 한 행위고 취소도 미성년자가 한 행위지만 이 취소는 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물건을 사고 자기가 산 물건을 취소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안 살랍니다라고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한 행위를 또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미성년자가 상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고 조금 있다 와서 아저씨 그거 취소합니다. 그러고 나가다 말고 요거 취소요. 또 나가다 말고 요거 또 취소요. 그러고 오다가 말고 또 문 한번 열고 취소 그러면 그 주인은 손가락 세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 몇 번 했나. 그래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 행위를 스스로 취소했다. 그러면 그 취소는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 요거보다는 사실은 요걸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 문제로 나와서 계산 문제로 나오면 한국 사람들 기가 막히게 맞춰요. 이런 거는 안 틀려요. 근데 요거요. 허유, 대만, 건치 그래서 좀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책으로 한번 갈게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완전하게 할 수 있는 행위. 하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기억에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요거 있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거기 기억도 줄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뒷부분에 가면은 채무 면제를 받는 것. 요 두 개 정도 다 찾으셨나요? 예,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B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한 경우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그거하고 C에 이제 주실 거 있어요. B는 주실 거 아닙니다. C에. 부담 있는 증여를 받는다는 얘기는 권리만 얻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상속의 폭이
상속의 포기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재산상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이 있죠. 상속을 승인하면 재산만 승인되는 게 아니라 채무도 또 승계가 돼요. 상속의 승인.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 그다음에 채무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 여기까지만 좀 체크해 두세요. 자, 여기 보세요. 채무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 변제를 수령한다. 그럼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 그 받을 돈을 변제하려고 오니까 그 변제를 수령하고 있다. 이거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생깁니까? 받을 돈이 있었는데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생기는 행위 아니란 얘기죠. 왜 아닐까요? 채무 변제를 수령하게 되면 돈은 들어오지만 미성년자가 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소멸해 버리죠. 미성년자가 받을 때 받을 돈 다 계산해서 잘 받은 걸까요?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도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 거야. C에 있는 행위는 맨 밑에 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상속의 포기 승인,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 채무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행위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들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조에 보니까 범위를 정해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 처분인데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범위란 재산의 양적 범위를 의미한다. 자, A에 있는 재산의 양적 범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줄쳐 놓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야, 네가 가지고 있던 돈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학원비에 써라 라고 처분을 허락했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30만 원을 뭐에 쓰라고요? 학원비에 써라 라고 했는데 얘가 50만 원을 들고 가서 학원비로 쓰지 않고 게임기를 샀는 데 썼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시킨 대로 처분 허락한 대로 쓰지 않았죠. 하지만 30만 원은 뭐에 쓰라 그랬어요? 학원비. 20만 원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갖고 야, 대신 이제 그 취소해 주는 겁니다. 우리 미성년자가 학원비로 쓰라고 한 돈을 여기다 썼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오락기 판매하신 분이 학원비를 얼마 쓰라고 하셨는데요. 30만 원입니다. 그럼 30만 원은 취소할 수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야. 일단은 범위를 정하라 라고 했으면 그 범위를 정해라 라고 하는 금액은 재산의 양적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도를 정해줘도 용도에는 따르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B의 그 예가 나오고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도 이제 줄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재산의 범위를 정해서 재산 처분을 허락하는 경우에 전 재산의 처분 등과 같이 제한 능력자 보호 본질에 반할 정도의 포괄적인 처분 허락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할아버지로부터 뭐 받은 용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있다. 그 어머니가 그 100만 원을 한꺼번에 쓰지 말고 얼마씩 어디다 써라라고 정해주는 이유는 무분별한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미성년자에게 야, 네가 가진 돈 다 알아서 써. 이건 재산 처분을 허락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때는 포괄적인 처분 허락, 전 재산 다 처분해도 좋아.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2에도 나와 있습니다. ABCD 2에. 여기서 처분은 사용수익도 포함하고 허락된 재산 처분으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거나 이용함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다시 받을 필요 있다 없어?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처분 또는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어머니가 그래 30만 원만 네 자유롭게 써라. 그래서 30만 원 가져가고 게임기 샀어요. 오락기 사갖고 가지고 놀 때 어머니가 야, 너 지금부터 하루에 3시간만 사용해 라고 제한하죠. 제한해도 미성년자는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그 미성년자가 자기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처분한 그 재산이 있죠. 그 오락기를 자기 친구한테 팔았대요. 증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행위도 완전히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 동의 없이도. 그럼 우리 어머니들은 어떡합니까? 엄마 허락도 없이 친구한테 줬다? 패죠? 패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애들이 나중에 크면은요 고소합니다. 미성년자 상태인 자체에서도 고소할 수 있어요. 너무 과격한가요? 그냥 이해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알레르기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가 나오는데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미성년자가 어떤 영업을 좀 하고 싶다는 거야. 사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아버지 어머니는 미성년자에게 영업 허락을 하면서 반드시 종류를 특정해 줘야 돼요. 종류를 특정했으면 10개든 20개든 허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종류를 특정해라. 예를 들어서 서점을 하고 커피숍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반드시 특정해 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영업의 허락을 하는 부모가 우리 딸 너 정도 미모면 우리는 룸사롱을 하나 하는 거야. 너 정도 미모면 동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이러는 애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라는 얘기는 미성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영업을 허락하지 말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B에 보시면 법정 대리인은 모든 종류의 영업을 허락할 수 있지만 반드시 종류를 특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C에 보시면 그 종류를 특정하였다면 수개의 영업 허락은 가능하지만 모든 종류의 영업 허락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보호 취지에 반하므로 이는 허용하지 않는다. C까지 보시고 D도 마찬가지예요. D도 좀 중요합니다. 허락된 수개의 영업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영업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또는 하나의 영업 중 부분적인 허락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아들한테 야 가서 서점 영업을 해라. 서점 한번 운영해봐라. 커피숍 한번 운영해봐라 라고 허락을 했으면 커피숍 운영을 위한 점포계약, 커피숍 운영을 위한 은행의 대출 약정 이런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야, 점포는 애비가 구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영업만 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서점을 하면서 너는 중고등학교 참고서만 팔지 나머지 일반 소설 같은 거는 팔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업 허락을 했으면 그 영업 허락에 필요한 영업에 필요한 모든 행위가 다 허락이 된 것이지 하나의 영업 중 일부만 허락하거나 하나의 영업 중 일부를 제한할 수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D가 그 내용이에요. 허락된 수개의 영업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영업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부분적인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E도 중요합니다.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개입하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영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7세 이상이 되면 단독으로 유언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옷에 있는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스스로 근로 제공에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체결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임금의 청구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소송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소송의 당사자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한 임금의 처분 있죠.
미성년자가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임금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밑에 판례 3번에 있는 판례예요.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인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봐서 이 신용구매 계약은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 처분 행위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기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의자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미성년자가 자기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동의 받은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동의나 허락,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허락 또는 여기서 법률행위에 대한 이 동의, 이런 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되 이미 한 행위까지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의 행위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겨보시면 참고사항에 보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나오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누가 됩니까?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자는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예,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권자. 그 다음에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지정이 됩니다. 그 후견인은 지정 후견인과 선임 후견인, 그런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누가 되느냐? 친권자가 되는 거예요. 친권자.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면 미성년자에게 미성년 후견인이 생기는데, 이 후견인은 지정 후견인이 있는데, 지정은 누가? 친권자가 미리 지정해 놓은 후견인이 있으면 그 지정 후견인이 되는 거고, 혹시 지정 후견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선임해 줍니다. 선임 후견인. 얘네들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권한, 요거는 우리 1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오른쪽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죠. 피성년 후견인,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